비싸갖고 못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 보증 얼마 필요해요? 27만 9,400원. 3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30만 원이 채 안 돼. 핸드폰 하나 바꾸려고 했다 바꾸지 마세요. 잠바 사려고 했다 겨울 다 갔는데 왜 잠바를 사? 요거 입찰하면 되겠다. 27만 9천 원. 여기 뭐 싱크 볼도 좀 넓어 보이고 가스레인지는 뭐 3구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부장, 상부장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을 가려놓으니까 이게 더 혐오스럽다. 근데 서울에 있는 빌라가 쭉 떨어져서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에 서울에 투룸 빌라를 살 수 있어요. 140만 원 없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구해드릴 수 있어. 제가 마이너스 통장부터 해서 다 구해드릴 수 있어. 140만 원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로 서울에 빌라 살 수 있다? 뭐가 문제가 있겠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오늘은 저와 함께 인사이트도 배우고 이런 권리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엉켜있는 거구나 라는 전체적인 아주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저랑 물건 보면서 설명드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소통하는 시간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 바로 보시죠. 대한민국 법원 경매의 모든 물건을 수록한 사이트, 경매 공매의 물건들이 수록되어 있고 공적인 장부 일일이 민원 24에 들어가서 등기부 출력하고 건축물 대장 볼 필요 없습니다. 다 한눈에 등록되어 놨어요. 권리 분석 다 해놨죠. 공적인 장부 갖다 놨죠. 아주 편리하게 물건을 볼 수 있게 세팅해놨죠. 전국각지에서 볼 수 있는 대장 옥션 저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료 개월수도 제공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편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이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물입니다. 딱 봐도 뭔가 좀 흥미진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살짝 느낌이 그렇죠? 자, 해당 경매 물건 사건 번호는 23 타경 2783 사건 번호고요. 매각기일은 3월 3일.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지 주소는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입니다. 자, 서대문구가 어딥니까? 서울에서 빌라 거래량 탑 1, 2를 찍는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자, 밑으로는요 마포구와 종로 업무지구를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북한산에 대한 막대한 녹지 공간들이 형성된 입지라 일자리 공간과 자연에 대한 녹지 공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서 임대 수요가 상당히 넘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뉴타운에 대한 개발 압력까지 불고 있어서 향후 미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있는 빌라가 경매 나왔고요. 자, 대지권 4.8평, 자, 건물 면적 7.68평, 전용이 7.68, 공급으로 따지면 10평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투룸 나오겠죠? 자, 감정가 6,200만원의 출발. 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 번 유찰 4,900, 3,900, 3,000, 2,500, 2,000, 1,600. 세기도 힘들다. 그냥 쭉 떨어져서 130만원이에요 139만 7천원 139만 7천원에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투룸 빌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무려 2%까지 떨어져 있죠. 한마디로 98%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증발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뭐야, 엄청 떨어졌네. 그죠? 경매도 진행하는 물건이고 끝난 거 아니에요. 현재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입찰 보증금이 비싸죠. 못 들고 가겠다. 우리 돈이 부족해. 입찰 보증금이 워낙 비싸갖고 못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찰 보증 얼마 필요해요? 27만 9,400원. 3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30만 원이 채 안 돼. 핸드폰 하나 바꾸려고 했다 바꾸지 마세요. 잠바 사려고 했다 겨울 다 갔는데 왜 잠바를 사? 요거 입찰하면 되겠다. 27만 9천 원. 그죠? 요거 있으면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이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입찰 보증금이 20%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20% 증액되는 건 뭐야? 원래 모든 경매 물건은 보증금이 10%입니다. 근데 보증금이 20%라는 형태는요, 전차 시에 누군가가 낙찰이 됐어요. 근데 힘들게 낙찰을 받아놓고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입찰 보증금은 몰수가 되고 다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럼 법원이 주의해라, 니들 입찰 들어올 때 주의해 라고 해서 보증금을 20%로 상향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증금이 20% 상향돼도 부담스럽지는 않긴 한데 우리가 근데 막연하게 약간 두렵기는 하죠. 왜 누군가가 낙찰이 됐는데 왜 잔금 안 냈을까? 뭘 봤지? 뭘 본 거지? 낙찰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건가? 무서워지고 약간 흥미진진해지는 물건입니다. 그죠? 심심하면 경매 보세요. 시간 잘 갑니다.
이런 거 보면 그죠? 여튼 아주 흥미진진한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빌라가 140만 원도 안 된다. 아주 가슴이 설레이는, 머리가 쭈삣쭈삣 설만한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치명적인 권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락된 건지, 폭락한 건지 권리 분석 좀 해보죠. 자, 2022년도 11월 15일 날 설정한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전부 다 소멸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전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선수유전대권, 담보가 등기가 전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포함돼서 전부 다 소멸합니다. 추가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어요. 깨끗합니다. 여튼 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요. 전부 다 소멸합니다. 임차권이 돼 있네요. 임차권은 뭐겠어요?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한마디로 이사를 나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근데 어떻게 점유를 다 유지합니까? 임차인들 입장도 배려해줘야겠죠.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점유를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직권으로 해당 부동산의 임차권을 설정, 이사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임차권은 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임차권이 있다는 건? 공실이라는 겁니다. 임차인은 나갔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임차인 최땡모 씨가 있네요. 전입일자가 2020년도 12월 1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2년도 11월. 전입일이 빨라요. 전입일이 빠르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존재하죠. 한마디로 보증금 8천만 원을 전액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8천만 원의 인수 전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유찰됐던 케이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세 사기 물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거래 금액도 8천만 원이에요. 그죠? 기존 주인이 한 7천만 원의 집을 판 거야. 7천만 원의 집을 판다고 중개업소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당 중개업소가, A라는 중개업소가 이 집을 전세부터 맞춰요. 집을 사는 사람은 좀 적으니까 전세 수요는 높잖아요. 그죠? 전세를 8천에 맞춰버려요. 그리고 신용을 안 좋으신 바지를 하실 분을 섭외합니다. 캐스팅하죠. 이분한테 한 1,000만 원 이렇게 줘요. 1,000만 원 주고 이분의 명의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어차피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받았잖아, 집주인은. 그러니까 팔면서 집에 대해서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분한테 1,000만 원 주고 중개업소한테 뭐 몇백만 원 주겠죠. 몇백만 원을 주거나 뭐 얼마를 주거나. 그럼 하여튼 집 산 사람은 7천만 원에 팔아서 집을 좋은 거고, 중개업소는 누굴 중개해서 이 물건을 팔아서 좋은 거고, 바지 드신 분은 그냥 공짜로 빌라 생기고 뭐 용돈벌이 조금은 돈 1,000만 원, 500만 원 받아서 좋은 거고. 피해자는 누구예요? 임차인입니다. 최땡거 씨. 이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집주인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경매 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전형적인 악질 사기 수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이긴 하죠. 이 물건이.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야, 8천 물어주네. 8천 물어주면 뭐가 싸? 별론데?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해당 빌라의 시세가 9천만 원이라면, 1억이라면, 그렇죠? 저거 경매 최저가 100 얼마에 140만 원 정도 낙찰을 받고 전세금으로 돌려주던가, 다시 전세를 구성해서 이분에게 돌려주던가, 아니면 이 집을 팔아갖고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난 1억에 팔아서 이 사람 전세금 8천 돌려주고 난 2천 버는 거잖아. 얼마 넣어서? 140만 원 투자해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세금이 요즘에 올라갔고 8천, 9천이다. 9천 맞춰요. 그리고 이분 8천 돌려주고 1,000만 원 내가 가져요. 캡 투자가 가능합니다. 경매로 갭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시세가 높다면 경매로 갭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다 라는 본질적인 생각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꼼꼼하게 오늘 물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권리상 이미지 좀 볼게요. 우리 물건은 우선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2호. 이런 노후된 빌라 딱 봐도 30년 이상 됐죠? 사용 승인이 언제예요? 1986년이죠. 약 41년 된 이 빌라가 언제까지 저 모습일까요? 당연히 가로주택, 신통, 모아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저렴한 비용에 저런 서울의 빌라 대지권을 갈고 앉아있는 걸 살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우선 이미지 좀 볼게요.
우리 물건지 내부 구조도고요. 지하층에 대한 호실인데 2개 호실이 있네요. 우리는 2호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도 나와 있어요. 현관으로 들어오면 주방 및 거실일 거고요. 다용도실로 인해서 크게 서브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욕실 하나 있고요. 방이 투룸으로 구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름 1인 가구. 한 2인 소가족 단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좀 보죠. 자, 우리 빌라 모습입니다. 딱 봐도 빨간 벽돌에 노후된 빌라죠. 빌라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파트가 안 보이죠. 아파트가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향후 미래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약간 언덕이 있네요. 살짝 언덕이 있고요. 우리가 매매 목적물입니다. 뒤에 공원 있잖아. 이거 나무 봐도 공원이야 그냥, 그죠? 공원 있고, 문이 달려 있어요. 대박. 문이 달려 있는 우리 빌라. 여기 보면 교체됐죠?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샤시가. 우리 빌라죠 여기가. 창문이에요. 창문이 있다는 게 어디야? 창문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면 뭐가 있어요? 벽이 있습니다. 벽세권. 그죠? 그러니까 벽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하 빌라고 좀 잠긴 빌라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창고 하나 있고 캐리어를 왜 갖다 놨지 여기다가? 근데 캐리어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잔디마당도 이렇게 딱 깔려 있죠? 아닙니다. 이거 이끼입니다. 약간 습하다는 거죠. 자꾸 안 좋은 면만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 쭉 내려보죠. 창문. 이건 서브 창문. 이게 뭐예요? 보통 화장실 창문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화장실도 창문이 달려있다. 오, 환기가 돼. 너무 좋아. 우리 지하 빌라 계단 보세요. 엄청 내려가야 돼. 그렇죠? 던전 입구 들어가는 거. 그죠? 요게 무찌 들어가는 던전 이렇게 게임에 들어가는. 그렇죠? 너무 깊숙하다. 지금 서울의 침수 방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삶의 질 이런 요건들 때문에 지하를 이제 못 파요. 지하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사서 추후에 아파트나 개선될 수 있을 때 대지권을 받아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빌라 경매 물건 될 수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 B2호 우편물이 좀 부착되어 있는 걸로 보아 공실이 조금 더 장기화된 이력은 있습니다. 그래도 인터폰을 달아놨네요. 보안 키도 달려있네요. 내부 사진도 있어. 대박. 그죠? 이 빌라 우리 물건지 내부 안에 모습이거든요. 아마 열려 있으니까 봐라 뭐 이렇게 했나봐요. 임차인이 협조를 해줬는 걸로 보여집니다. 경매 신청권자라 임차인이. 거실 모습이고요. 모자이크 처리된 건 개인 정보랑 뭐 신상 내용 뭐 이런 것들 그 때문에 모자이크를 해놓은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요쪽 문이 화장실로 보여지고요. 스위치 상태가 괜찮아 보여요. 그죠? 깨끗하게 교체되고 싱크대 상부장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창문이 있고 벽수네요. 이 벽수가 별로 좋지 않은데 동파 위험이 있어서 싱크대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낫긴 합니다. 싱크대는 여기 뭐 싱크 볼도 좀 넓어 보이고 가스레인지는 뭐 3구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부장, 상부장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목을 가려놓으니까 이게 더 혐오스럽다. 근데 또 있네요 사진. 자, 여기는 이제 방이 2개네요.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이 거실 겸 있고 이쪽이 방 하나, 방 2개. 개인 정보들 가려놓긴 했습니다. 각각 방마다 창문들이 다 달려 있어서 환기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창문 열면 벽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쾌적합니다. 말 대꾸를 안 하잖아 나한테. 그렇죠? 하여튼 벽이 있다. 벽세권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바닥 상태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중문을 이렇게 달아놨냐. 문이 나무 목재로. 그죠? 약간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샤시 교체된 집들 많죠. 이 거주 다 한다는 거예요. 수요는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지를 다 봤고요. 집의 상태를 보니까 크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 여기 거실을 보면 약간 모자이크가 많이 돼서 약간 뭐 사건 현장 같은 느낌은 살짝 있지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 자, 입지 한번 볼게요. 물건지 주변에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나. 서대문구 연희로에 위치했거든요. 자, 해당 위치 보시면 여기 밑으로 가면 뭐 연세대학교 캠퍼스, 명지대학교 이런 학교 용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바로 밑으로는 마포에 대한 업무지구, 종로에 대한 업무지구 같이 안고 있는 입지입니다. 바로 위에는 북한산에 대한 자연 녹지 공간들이 크게 조성되어 있는 입지라 수요층은 충분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인근에도 바로 백악산이 위치해 있네요.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숲세권입니다. 조용하고 쾌적하게. 아까 전에 뒤로 보이는 게 백악산이었네요. 그리고 인근에는 뭐 역들도 다 끼고 있고 여기 한 마을버스 다닐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충분히 거주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도 뭐니 해도 시세죠. 매물은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여기서 1층인데 한 2억 5천, 이거 비싸게 나왔네요. 그죠? 이런 게 우리 빌라랑 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고층이에요. 고층. 자, 한마디로 이런 빌라들은 승강기가 없습니다. 승강기 없는 4층 혹은 5층 빌라는 지하 빌라보다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왜? 너무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은 1인 가구들도 많긴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없는 고층 빌라의 수요보다는 지하 빌라가 오히려 수요가 낮다. 제 생각에는 뭐 한 1억 초반대는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물은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주변에 전세는 있는 거야. 전세는 씨가 말랐다. 없어요. 없네요. 아예. 나가야 뭐가 있네. 지층 빌라에 나가면 전세 하나 있네요. 그죠? D1층, 지층 9,500.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전세를 맞춰도 9천만 원 정도에 맞출 수 있다면 8천 돌려드리고 1,000만 원 내가 갖고 홍은동 일대니까 조금 더 개발 압력 기다려서 매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내가 직접 살아도 되고 뭐 뒤에 녹지공원이 크니까 조용하게 그냥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집 하나 조용한 거 하나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것들도 뭐 크게 나빠 보이진 않긴 합니다. 하여튼 뭐 전세는 거의 없고요. 월세는 2개. 이거는 이제 40만 원이 아니죠. 왜? 보증금이 반전세 가격으로 거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월세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보통은 1,000에 아니면 500에 뭐 이런 것들 그죠? 지하네요. 우리 거랑 약간 비슷한 한 50 받겠네요. 우리도. 그러면 600만 원 나온다고 하면 수익률이 한 7, 8%. 10%가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그렇죠. 월세를 구성한다고 해도 월세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전세도 많이 적고 시세 매물도 많이 없고 시세도 약간 괜찮은 것 같고 살짝 경매로 갭해볼까? 라는 느낌을 풍기는 그런 빌라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좀 내보죠. 우리 결론 좀. 서울의 빌라 거래량 1, 2 찍는 지역입니다. 투룸 빌라고요. 방 2개 보이시죠? 140만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주변 시세는 약 1억 원대로 보증금을 돌려들어도 일부 소소한 차익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갭이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어떤 경매 물건이든 항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매 물건의 임차권 설정 일자가 약 3년 정도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이 집을 뺀 지가 2년 내지 3년 정도가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 비용을 충분히 감안해야 돼요. 누수, 결로 뭐 이런 부분들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현장 가보시면 제 생각에는 저 아까 현관 앞에 포스트잇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게 안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걸 봐. 이걸 열어보면 뭔가 나는 여기 임차인입니다. 전화 주시면 집 보여드릴 수 있어요. 비밀번호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럴 것 같아 내가 느낌상. 그래서 현장 가봐서 누수결로 뭐 이런 흔적들 치명적인 하자 있는지. 근데 하자가 없을 수는 없죠. 지하 빌라잖아.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어떻게 쓰냐면 낙찰 받으세요. 낙찰 받고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좀 8천만 원 정도 있다. 응? 그러면 8천만 원 돌려드리세요. 1억 3년 적금 들어놨다 생각하세요. 3년 적금한다. 그리고 저거 수리도 하지 마. 가만히 냅둬 그냥. 샀던 기억을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도 된다고요. 그렇죠? 여튼 수리할 목이 좀 많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값없지 않는 임차 보증금 8천만 원을 인수해야 합니다. 뒤편으로는 백령산 공원이 있었어요. 대규모 녹지 공간 때문에 해당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용적률이 200% 이하로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 압력이 조금 더디기도 합니다. 결론! 그냥 안 산다. 그냥 안 한다. 하지 말죠 그냥. 여러분 저도 말하다 보니까 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공부했다 생각하세요.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이 저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임차권 등기가 있으면 임차인이 나간 거구나. 이런 빌라들은 고층 대비 저층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겠구나. 이런 뒤에 녹지 공간이 있으면 개발 압력이 저하, 일종이라 용적률이 좀 더 떨어지겠구나. 여러 가지 오늘 배웠던 것들 차라리 이런 곳에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영상이 되고 좀 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은 살 수 있어요. 난 인테리어 회사를 전문적으로 해. 시행 단가, 시공 단가를 최저 마진으로 이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시행에 대한 내가 전문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찰을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전세 구성 후 돌려주고 기대 차익까지 도모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실거주 하겠다.
저는 실거주는 괜찮다고 봐요. 뒤에 대규모 녹지 공간이 있어서요. 산책하기도 좋고 새소리 듣기도 좋고 조용하기도 좋고 서울에 대지권을 밟고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누가 이사 나가라고 얘기도 안 하고 방도 2개고 조용하게 그냥 내가 살집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외에 단기 차익을 마련하겠다, 투자에 대한 목적이겠다라는 건 패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매에 나온 물건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재밌기도 하지 않으세요? 이런 물건, 아 저게 왜 떨어졌구나, 아 저런 게 왜 주인을 못 찾아가는구나, 왜 저런 게 지속적으로 유찰되고 주인을 못 찾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아 저런 걸 또 저렇게 해석하면 또 투자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안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TV 카페에다가 답변 문의 주시면요, 전문가들이 다 답변을 드립니다. 공짜로. 그래서 대장TV 카페 경매에서는 꼭 활용해야겠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